오늘도 2주 전에 이어서 그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혼자 이 정치를 술술 풀어보기가 좀 어려워서 네. 항상 그 현장에 계시니까는 예. 원내대변인님 앞으로 격주로 계속 모시고 예. 그 한국당 안의 소식도 정치권 소식 네.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제가 가끔 양념 치는 정도로만 아니 주포를 하시고 제가 옆에서 그러는 걸로죠. 알겠습니다. 일단 예. 그 한교안 대표가 그 227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죠.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6월 6일 날 6월 6일 되면은 꼭 100일이 되는데 그 예. 당 안에서는 일단 성적을 어떻게 매깁니까? 저는 잘 안착을 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공무원 하시다가 정치인으로 이렇게 소위 변신을 네. 하시는데 우리는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기문 악몽, 또 뭐 고건, 그렇죠.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내심 걱정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으셨는데 정치에 적응을 못하고 그렇죠. 예, 뭐 학자로 계시든지 아니면 관료로 있든지 예. 그 정치권 밖에서 온 분들이 적응을 못하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저 이제 의원들 사이에 주로 입니다만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무서운 카리스마가 있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말씀을 아끼지만 굉장히 그리고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네. 항상 웃으시고 이러지만 할 말을 하는 예, 그런 또 그리고 정치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 전당대회 하실 때만 해도 이 앞에 그 연단의 연설문을 보고 하셨거든요. 네, 거의. 네, 네. 근데 어느 날 연단을 치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연설문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유자재로 좀 말씀을 하시고 네. 그다음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도 아주 편하게 네. 늘 그래 예전에 하셨던 분처럼 하시는 거예요. 좀 독해졌죠. 독설을 막 날리죠. 맞습니다. 네. 독설도 날리고 독해지고 근데 그게 그 말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진정으로 느끼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연설문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말에 힘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울분을 하니까는,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고 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소리가 나오는 게 연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슴에 담아있는 말들을 그냥 지금은 내뱉으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착을 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지지율로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일단 안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 개인도 그렇고 개인이 대중 정치인으로 좀 안착을 했고 한국당 입장에서도 최근에 뭐 지지율이 과거에는 거의 뭐 3분의 1 민주당에 비해서 네. 절반도 못 미쳤는데 어쨌든 오차 범위 내까지 들어왔다는 네. 조사도 있었고 일단 한교안 대표도 그렇고 한국당도 안착을 했는데 네. 저는 하나 조금 불안한 것이 한교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시 방향을 선회하는 쪽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비판에 주력을 했지만은 100일 동안 비판했지만은 앞으로는 대안 제시를 하겠다. 네. 그래서 9월달 같은 경우에 9월달까지 그 안보 문제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에 또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네. 그러니까 시즌 1이 장애 투쟁이었다면은 시즌 2 장애 투쟁을 할 거라고 예상들을 했었는데 일단은 보는 그거는 아니고 두 번째 지금부터는 수권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장애 투쟁이 아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한국당의 그 평상시 같으면은 과거 같으면은 물론 수권 정당 야당이면 수권 정당도 가고 정책도 개발하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아직 장애 투쟁에서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게 장기적인 총선 전략 측면에서 맞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마 충분히 그런 얘기 있을 네.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네. 예. 그래서 그 장외 투쟁이라는 건 소위 말하면 국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패스트트랙 같은 게 완전히 불법 날치기 통과였거든요. 이거를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왔는데 네. 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경제 정책을 바꿔라 경제가 파탄났다 바꿔라 외교적으로 고립됐다 바꿔라 이래도 듣지를 않는 듣지 거예요. 않죠. 네. 우리가 옳다. 네. 왜 이념적으로 옳기 때문에 잘못된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는 거는 옳다라고 네. 선과 악
우리가 하는 것은 선, 그다음 적폐 세력 한국당이 하는 거는 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국회 안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국민, 예,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저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뭐 아직 뭐 황 대표님조차도 모르실 수 있는데 저희 의원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들은 한국에서 몰라요? 모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그런 국회 안에서 의견이 있다는 국회 이야기가. 안에서 의원님들이 제가 지금 통합과 전진이라는 그 초대선 모임에 있는데요. 거기 한 20분이 계시는데 의원님들은 그래요. 매주 토요일 되면 항상 광화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로 하자라고 의견 내시는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매주 토요일.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내시고 자 국민들이 잠깐만요. 근데 네. 지금 저희 말씀하신데 약간 소음이 들리는데 이게 지금 강화문이거든요. 네네. 강화문 앞에 그래서 강화문인데 예. 이 강화문에서는 평일에도 지금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 보수 단체도 있고 네, 진보 네. 단체도 있고 집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소음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좀 실감 나네요. 실감 납니다. 지금 뭐 들리는데 저 사실은 이 광화문이 네. 모든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의 광장이죠, 광장. 정치의 일본적 광장입니다. 네. 누구나 목소리가 다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물론 박원순 시장은 세월호만 듣고 싶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러나 모든 목소리가 네.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그 여하튼 그 지금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아직 따끈따끈한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그런데, 의원님들끼리 논의하는 거는 매주 의원들이 토요일. 네. 매주 토요일 날 의원들이 직접 나가자. 네. 직접 나가서 저기 뭐 현수막을 들든지 해서 직접 하자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의원님들 사이에 나오고 있고요. 초대선 의원 중심으로. 네, 초대선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그거를 뭐 거의 찬성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아직 당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신 대로 투쟁은 우리가 야당인 한은 그게 장 내든 장 외든 저는 늘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늘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그 우리가 우리 보수 우파 세력의 좌파보다 큰 장점이 있다면은 유능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제대로 된 정책, 혈신감 있는 정책, 그렇죠.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거 우리의 장점인데 그 최대한 또 살려서 국민들한테 대한정당으로서 응답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그리고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징비록 낼 때, 그러니까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걸 압축해서 쓴 징비록을 낼 때만 하더라도요. 전문가들이 자기 이름을 밝히길 꺼렸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한 10명밖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 거죠. 잘못되는 건 알지만 문재인 정권이 무서운 겁니다. 뭐 핸드폰 다 터니까 그리고 뭐 다 집어넣으니까 잡아넣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겁을 낼 정도로 그 한국당 국회의원조차도 혹독하게 하죠. 그렇죠. 아주 뭐 철저하게 하는데 홍준표 대표가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선 치고 나서 자기 뭐 주변에 다 틀렸다고. 다 틀리죠. 다 틀리고 뭐 저희도 감청을 당하고 있다고까지 생각을 할 네. 정도니까. 그런데 일반 그 교수님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했는데 이번에 2020 경제 대전환 경제 정책 안 바꾸면 안 된다. 경제 정책 대안 마련해서 바꾸게 하자. 이게 지금 그 위원회의 이제 목적인데요. 여기에 전문가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고 들어오는데 지금 30명이 됐습니다. 그 면면이 보니까 이제 좀 용기를 내신 거죠. 더 이상 또 용기를 냈다고 볼 수 워낙 있고 지금 경제 엉망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각 분야별로 그 대안을 가지고 또 10월에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냥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죠. 그래서 장외 투쟁은 어떤 방식으로 또 할지 저희가 또 논의를 해보겠지만 투 트랙으로 국민들과 함께 가는 이 트랙 하나 또 이 대안 정책을 가지고 국회 안에서 또 싸워주는 거 이거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가는 건 좋은데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한교안 대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교안 대표가 물론 뭐 정치 초년병 치고는 빨리 안착을 했다고 하지만은 저는 최근에 한교안 대표가 뭔가 하나 좀 실책이랄까 한교안 대표가 상황 파악을 과연 정치인 대중 정치인으로서 맞는 상황 파악을 한 건가 이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지금 한국당 의원들 막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막말인데 그러니까 뭐 민경욱 대변인이 그 일반인은 차가운 강물에서 골든타임 3분이다. 뭐 이것은 뭐 앞뒤 다 자르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용기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 이런 것도
앞에 다 자르고 저는 맥락을 살펴보면 그 뜻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런 그 막말 프레임을 막 씌우고 한기훈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농담한 거예요. 네네. 자기 잘 친한 기자도 있으니까는 네. 뭐 걸레질을 하는구만 농담한 거예요. 이것까지 전부 다 막말이라고 해서 그 전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달창 발언부터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가 이거 전부 다 막말이라고 딱 프레임해 놓거든요. 이것은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 명확해요. 이 더 이상 정권을 비판하는데 재간을 물리는 거예요. 정권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좌파 언론들이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은 정권을 비판하는 제1야당의 기능이 축소돼 버리는데 일단 한기환 대표는 이것을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심사일원 그 깊이 생각하고 네. 한번 말하라 이거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너무 말이 재활을 할 때는 엄중 조치를 하겠다. 뭐 소속 의원들에게 이 막말 논란이 재발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엄중 조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징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러면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짜놓은 막말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런 지적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당 대변인. 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도 그 냉정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요,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같이 언론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말은 조금만 지나쳐도 막말이고 망언이고 심지어는 숨도 잘못 쉬면 막숨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언론이 확실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그럼 계속 발언 소위 말하면 좀 잘못된 부적절한 말이 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말 프레임에 걸려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지속할 것인가? 저는 조금 뭐 한기환 대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현명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는 황 대표께서는 이렇게 심사일원 정말 깊이 생각하고 말을 하자라는 이 큰 틀에서 이런 주장을 맞죠. 저는 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다음에 징계, 엄중 조치 뭐 이런 엄중 말을 조치를 하니까. 한다라는 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 쪽에서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 쪽에서 빌미를 제공하지 말고 확실하게 우리는 완벽하게 좀 더 완벽하게 하자. 그래서 쟤네들이 소위 말하는 실수하면 그때는 우리가 총 공격을 하자.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면은 그런 공격을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그 막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는데 지금 잘못된 달에 대해서는 정책이 잘못된 건 얘기하지 않고 지금 손가락만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 중간에 사실은 옳은 것을 옳은 말로 전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실언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언을 해서 우리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저희 첫 번째 전략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보수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지역에 가보면 왜 막말이라고 막 야단을 많이 치세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말만 없었더라면 오로지 문재인 정부가 지금 100%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망쳐놓고 외교 고립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가고 있고 미래가 없도록 그리고 청년들이 지금 정말 외톨이가 되어 가고 있고 어디 하나 잘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충분히 공격할 여지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한국당이 약간의 말 실수나 부적절한 말이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격을 하다가 지금 공격을 못하는 게 되는 거고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을 하자는 거고 엄중 처벌을 하자는 거는 엄중 좀 대처를 하겠다 이건 아마 조치를 하겠다 이러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 보면은 오늘도 방송에 나갔습니다만 MBC나 이런 소위 공영방송 이런 데 나가면요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옵니다. 막말.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만들어 놨으니까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좋은 이 방어법과 제2의 그 세컨 어택이 뭔지 아십니까? 뭐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아무 말을 못해요. 아무 말을 못하고 잘못했다. 왜? 막말이다 아니다의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하는 건데 국민들은 사실은 잘못된 정책을 시원하게 지적해주는 사이다 발언을 원하거든요. 사이다 발언을 원하는데 이 사이다 발언과 이 막말의 이 애매한 경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막말인지 아닌지 평가는 국민이 한다. 국민이 막말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는 아주
쉽게 저는. 근데 국민이 막말을 한다, 국민이 막말이라고 평가했다. 이거는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은 민주당 기준으로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언론을 보고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사이다 발언이 될 수 있는데 언론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걸 막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국민의 대다수는 언론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유튜브에서 활동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가끔 이렇게 뭐 저희가 설 땅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종편이나 그 공영방송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막말 프레임에 지금 저희 당이 걸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심하자. 그리고 저쪽 막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이해찬 대표 우리 야당 비판하면서 정치권에 정신 나간 사람들 또 아니면은 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를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상호 저 이종걸 특히 네. 이종걸 이분은 걸죠. 이분은 사선이나 하셨는데 입이 정말 걸 하세요. 네. 그리고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페이스북으로 하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X 네. 그럼 그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대표한테도 뭐 욕쟁이 아줌마. 네. 만약 우리가 이 얘기했으면요 전국의 아줌마들이 다 일어나는데 왜 민주당이 하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우상호 전 대표도 미친 것 같다. 나경원 대표한테 좀 미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서른 대표도 우리 20대 들한테 박근혜 정부 때 민주주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죠. 지금 그거 다 막말입니다. 저런 거 다 망언이고. 예, 표창원도 뭐 전두환 대통령을 히틀러, 스탈린에 비교하고 홍익표 아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또 뭐 귀태 이거 유명한 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 엄청난 말들을 하고 이정미 대표도 뭐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손혜원 의원도 뭐 당 안에 우리 같이 싸우는 사람이 망치로 때리고 싶다. 한국당 의원들한테 니들 아버지는 뭐했냐고도 이야기했어요. 니들 아버지는 뭐했냐?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정말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논평을 내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도 이게 언론의 보도가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안타깝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언론판에서는 우리가 뭐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보수 우파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일단은 막말이라고 칭해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고 다시 우리가 스크럼을 짜가지고 분명히 저 사람들은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막말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스크럼을 짜서 총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혼술도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건 당연히 네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조심하는 거 한국당 의원들이 조심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은 오히려 막 막보를 놓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네네. 뭐 막말한 사례. 지금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막말을 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독재자의 후예. 독재자 후예. 예. 이것도 막말입니다. 막말인 정도를 넘죠. 대통령이 어떻게 5.18 기념식에서 전국 국가 기념식에서 국민을 편가르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독재자의 후예. 그래서 진짜 그게 정말 막말이다. 그러니까 그게 막보를 놓는 게 막말. 그것도 예. 계속 비판하면서 막보를 놓으면은 네. 언론에서도 너무 그렇게 한쪽 이야기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내 대변인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대변인단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사실은 독재자의 후에 이 말하고 뭐 저희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크게 이 뉴스가 되지는 언론에서 안 않더라고요. 받아줘요. 언론에서 받아주지 않는데 저는 이 막말보다 거짓말이 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아, 그럼요. 거짓말은 진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한 거 한번 제가 정말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볼게요. 너무 저도 많이 합니다. 한번 문재인 해보시죠. 대통령이 이랬어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꽤 됐죠. 정말 이건 망언을 넘어섰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꼭 필요한 자료만 딱 가지고 했어요. 다른 자료가 그렇지 않다는 자료가 쫙 있는데. 예, 아마 이거는 국민들이 이 얘기 다시 들으면 이거 좀 많이 내주세요. 아니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가 90%랍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또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네,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망언 아닙니까? 망언? 그리고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네, 소설 속에 문 대통령이고. 대통령이고. 그리고 요즘 이번에 저희가 그 노래 한국당에서 이번에 행사할 때 노래를 달에 몰락으로 했습니다. 예, 달이 몰락하고 있네. 달이 몰락하고 있네. 이렇게 하거든요.
김현철 씨의 노래죠. 저는 그 뜻을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다 알 겁니다. 정말 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G20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상당히 고성장하고 미국 다음이다. 네. 정말 진짜 달나라의 성공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은 망언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야당은 비판하고 네, 견제하잖아요. 비판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금 말이 지나치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이 거짓말, 완전히 상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국민을 어루만지고 국민을 잘 살게 해야 될 대통령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저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억장이 네. 무너지게 하는 말이 많아요. 저는 언론이니까 거짓말 이렇게 규정은 안 하겠지만 억장을 무너지게 하는 말이 네. 지금 경제 문제는 서민들 억장을 무너지게 하죠. 그 다음에 그 적폐 수사를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또 검찰의 적폐 수사에 우리가 관여하지도 않고 관여할 네. 수도 없다. 이 적폐 청사는 우리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네. 정말 그렇다면 그동안 2년 동안 피해자, 그러니까는 뭐 피해자라고 할까 어쨌든 사법 처리를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어떤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계획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파렴치한 거죠. 네. 파렴치 굉장히 파렴치하고. 근데 외모를 문재인 대통령 외모를 보면 다들 뭐 20대한테 물어보니까 여성은 잘생겨서 찍었다. 또 착해 보여서 찍었다. 선해 보였죠. 선해 보여서. 네, 선해 보였어요. 네. 찍었다고 하는데 저는 무섭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무서워요. 네. 무섭고 지금 본인의 한마디 여태까지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큰 권력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문재인 대통령은 다 내주더라도 공수처만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완전히 대통령한테 따로 완전 검찰 권력 하나 주는 거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기 위해서 선거법을 정의당 원하는 대로 다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워놓고서는 지금 소위 말 이번 패스트트랙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주연입니다. 정의당과 민평당이 조연이에요. 하나의 작품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뭐 그 안에서 다 한 거죠. 다 그죠. 그의 조국의 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조국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과 함께 자기 법무법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인사수석으로 쓰고 자기 아는 사람들만, 내 편 드는 사람들만 다 청와대에 넣으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막말 프레임에서는 사실은 빨리 빠져나오는 게 능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빨리 빠져나와서 국면 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에 더 이상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와서 민생 경제 파탄, 오로지 기승전 경제, 기승전 민생 파탄,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또 중도층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들으니까 그러네. 이거 민주당이 그 한국당을 올가매기 위해서 그렇죠. 털을 짜는 거죠. 예. 그래서 말 나오면 전부 다 글로 집어넣는 게 막말 프레임인데 이 털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싸움하는 운동장을 여기서 계속 싸우는데 빨리 운동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황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심사숙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제가 저의 지나친 해석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악몽에서, 이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적폐 프레임이 얼마나 갇혀 있습니까? 근데 이 막말 프레임에 더 이상 갇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덫을 쳐놓은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덫을 쳐놓은 걸 알고 덫을 피해가자는 이야기죠. 그렇죠. 제가 자꾸 시간을 보는 이유가 우리 김정재 의원님은 포항 북구의 국회의원이시고 내일 또 공휴일이라서 조금 있다가 기차를 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야 돼서 아직 8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조금 그거보다 덜 남았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네네. 강화문에서 서울역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차가 막힙니다. 시위를 하니까. 시위를 하니까. 하나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통합과 전진 아까 말씀하신 거 통합과 전진은 계속 토요일 되면은
일단은 강화문으로 나오기로 하신 거죠. 아니요. 이제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아, 이제 논의가 의원들 있었고. 사이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상당수 의원님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근데 아직까지 당에 뭐 얘기를 하고 전달된 건 없습니다만 제가 그러니까 당내 사정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아, 뭐 그런 논의가 의원님들은 이 장외 투쟁을 계속 좀 이어가야 된다라는 논의를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 소장파 그 한국당 내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분위기는 네. 그래 우리가 뭐 수권 정당으로 가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네. 하더라도 항상 그 여당이 지금 정부 여당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예. 항상 또 장애에 나가서 예. 그 국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면서 우리 요구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인식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사학법 투쟁할 때 그때 한겨울이었거든요. 그때도 그게 크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때 투쟁보다 사실은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그 풍찬 노숙을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경제정책 못 바꾸면 저는 미래가 너무 암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임이 우리 지금 야당 의원님들한테 있고 특히나 초재선 의원들한테 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네. 좀 소통하면서 정말 국민들이 뭘 원하나.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또 뭘 프레임을 시키냐면은 국회 정상화의 책임이 한국당한테 이 그쪽으로, 프레임 시키고 그렇죠.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민생 파탄이 우리한테 있다. 왜? 추경을 안 하기 추경 안 하기 때문에 때문에. 근데 한국당이 추경은 그 지금 추경은 예비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니 470조를 써가면서 나라를 망쳐놓고 지금 6조 7천억, 네. 6조 7천억 정도 6조 됩니다. 7천억. 예, 6조 7천억 그거 안 한다고 지금 뭐 민생 파탄 나고 그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 이거는 자기들 잘못한 걸 지금 우리한테 더 씌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당에 대해서 그 모든 책임을 지금 한국당이 지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프레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사실 국회 정상화도 집권 여당이 큰 틀에서 양보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민생 실패 책임론, 뭐 네. 국회 파행론, 네. 또 그 여기 다 프레임 막말 만들고 프레임. 막말 프레임 네. 만드는데 일단 거기에 그 휘말려 들지 않고 네. 뭐 따로 가는 그 차원에서 한교안 대표가 뭐 2020 경제 대전 프로젝트도 만들고 뭐 수권 정당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저희가 반성할 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온 의원으로서 저는 최선의 방어는 선제 공격입니다. 아, 예. 네. 앞으로는 저희 당이 이렇게 프레임 씌워져가지고 고통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먼저 그럼. 정당한 프레임을 빨리 씌워야 됩니다. 예, 민생 파탄에 대한 책임을 다시 철저하게 민주당이 씌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정상화 이 파행의 원인 제공을 한 거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이 프레임을 베껴가지고 그쪽으로 확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2조회 뵀을 때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착착 이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